안녕하세요. 주식 정보통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움직였었던 주식시장을 좀 우리가 바탕으로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해보기 위해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영상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 버튼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예전에 1월 26일에 마지막으로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애도 키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많이 못 찍었다가 어제부터 또다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해 드렸던 게 요거죠. 자, 어제 셀트리온이 무려 영업이익 3,130억 원이라는 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서 자, 게다가 이제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게 될 거다라는 이러한 이슈들과 함께 앞으로 바이오 섹터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자, 어느 정도 좀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좀 찾아본다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근데 역시나 뭐 아직까지는 자,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자, 요렇게 코로나 6차 대유행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거에 힘입어서 지금 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는 이런 금리나 관련돼 있는 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자, 지금 이런 코로나 관련되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건데 어찌됐든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상승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섹터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이라는 이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여러분에게 요 라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거 영상을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제가 작년 12월 21일에 여러분들께 자, 여러분들 대박 종목 하나 찾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종목은 바로 자, 요거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을 요 당시에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을 이제 여러분들 한번 쭉 봐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거는 분명히 이제 눌림목이 한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눌림목이 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눌림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라인이 어디냐면은 자, 정확히 보세요. 5,270원 라인부터 4,500원 라인까지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시면 자, 이거 무조건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이었어요. 자, 이제 5,270원에서 만약에 제 말 듣고 요 라인부터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자, 여기에서 물량 모아 가시고 이제 오늘 상한가 거의 뭐 2배 정도의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자,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한가를 막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되는 이런 이슈도 좀 한몫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은 이런 지금 마케팅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마케팅 비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이익률 자체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에코 마케팅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제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의 뭐 실적 거의 예상치보다 2배나 넘어가는 자, 이런 실적이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소매 판매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이제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한번 쫙 나왔다가 자, 여기 지금 장대 음봉에 있는 매물대를 좀 3일 연속 소화를 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듯 하고요. 자, 지금 코스닥 지수도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밑에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요런 5일선을 지금 좀 회복을 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우리가 봤을 때는요, 저는 지금 약간 좀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요, 자, 이렇게 단기간에 갑자기 개파락에 딱 나와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되돌림 파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되돌림 파동이 나오게 됐을 때는 보통 이 갭자리 부근까지는 이렇게 한 번에 지수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주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급락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전고점 부근까지는 이렇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항상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뭔가 좀 특별한 이슈나 이런 게 있어서 하락을 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이유, 그러니까 요번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는 이유가 있었죠. 자,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시장이 급락에 나왔을 때는 그거를 다시 한번 되돌리는 이런 파동들이 반드시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요, 요번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대략적으로 한 2615포인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아무리 못해도 한 767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분간에는 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자, 이러한 지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상승 업사이드가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과거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의 저점에서 잡아가는 이런 매매를 통해서 좀 수익으로 이끌어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요번에 좀 하락에 나왔었던 이런 지금 급락 자체가요, 이게 과연 한 번으로 끝날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요번에 이렇게 코스피가 거의 뭐 마이너스 8% 수준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은 악재들이 한순간에 반영이 된 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다음에 코스피 지수가 요 앞에 2386포인트를 또다시 하락으로 이탈을 하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여기 2500포인트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저점까지 또다시 만약에 깨져버리게 된다, 전저점까지 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6%는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냐면, 저는 약간 좀 요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요번 주에 이렇게 8월 8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이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8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요번에 발표가 되는데, 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라는 거는 당연히 그만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졌다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 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나와주는 경제지표 중에서 여러분들 요거 8월 15일 목요일에 발표되는 것 중에 소매 판매 지수가 있어요. 자,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좋지 않게 나온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판매가 떨어지게 되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걸 우리에게 약간 좀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수치들이 나오게 될 거다 보니까, 지금 저는 아직 다음 주까지는요,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주식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주식에 좀 비중을 많이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지금 조만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상승이 나오는 이런 구간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조금이나마 손실이 덜해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을 때는 저는 조금씩 손절을 하면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수가 좀 올라온다라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있잖아요. 곱버스라는 종목 혹시 아세요? 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 곱버스는 당연히 이제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곱버스는 지금 여기로 떨어질 수가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곱버스가 여기서 갭상승이 한번 딱 튀어나왔기 때문에 갭자리를 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자리에서 곱버스가 갭자리를 메꾸는 데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한 7, 8%는 더 빠진다고 보니까, 이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올라가면서 이제 손실이 좀 덜해지는 종목들을 매도해서 여러분들이 현금이 생겼으면 그 현금으로 이제 곱버스를 대략 요 가격 어디냐면요, 한 2,080원 정도 부근부터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지금 경제 지표들이 아직 꾸준하게 좀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에 지금 불확실성이 아직 없어진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랬다가 갑자기 이제 9월 초에 8월 실업률이 이제 발표가 됐을 때 갑자기 8월 실업률이 7월 실업률보다 더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한 번쯤 충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기 2386포인트를 이탈을 하는 이런 모습은 보여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지만 적어도 요 구간까지 내려올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9월달에 실업률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실 진짜
시장은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요, 요번에 여기에서 이제 한번 쭉 크게 급락이 나왔다가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왔으니까 자, 지수가 이렇게 쌍바닥 정도만 만들어주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9월 달에는 그래도 금리 인하라는 이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서 좀 덜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렇게 쌍바닥 정도만 만들고 자, 요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쌍바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서 가격이 한번 쫙 상승이 할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떨어지는 곧버스를 좀 잡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곧버스를 들고 있으면 시장에 빠지는 거에 비례해서 곧버스는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빠지고 있을 때 곧버스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약간 좀 해지를 걸어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종목들을 서둘러서 따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긴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손절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상에서는 조금씩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맞지만 내가 그게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현금 보유를 지금은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뭐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누구 말이 맞는가 이거는 이제 보여지게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거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손절을 잡아가면서 이제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지금 좀 하고 계실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코로나라는 게 하나의 좀 테마로 형성이 되면서 지금 코로나 이 테마 내에서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이 테마 내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는 섹터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진단키트는 우선은 많이 올랐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메가이CS라고 해서 이제 인공호흡기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올라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인공호흡기가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는요, 아무래도 이제 입원 환자 수가 늘어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이제 음압병실 관련되는 이런 관련주도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GH 신소재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 GH 신소재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여기서 바로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거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는 경우에는 이 다음에 눌림목을 한 차례 주거든요. 그럼 이 눌림목을 여러분들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손절 라인은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어디를 잡으시면 되냐면 대략 요 앞에 있는 전저점 한 2,66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눌림목이 한 3,000원까지 왔을 때 요만큼만 분할 매수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됐을 때는 이거 이 다음에 슈팅이 나올 수가 있는 자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H 신소재를 우리가 이제 만약에 분할 매수로 들어갔을 때 목표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잡으면 될까라고 본다면 순수하게 차트로만 봤을 때 이런 거는 지금 테마로 움직이는 거라서 뭐 실적이나 이런 거를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순수하게 차트로만 봤을 때는 요 앞에는 전고점 매물을 훑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3,55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 눌림목을 한 3,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3,55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18% 요 정도의 수익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지금 시장이 되게 불안정한데 요 정도의 수익이라도 우리가 좀 올릴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GH 신소재라는 종목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고, 자, 저는 지금 이렇게 시장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요, 정말 우리가 우량주도 어느 정도 좀 물량을 많이 모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 건 어제 제가 레가캠바이오라는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고점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매수를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과 이제 대웅제약이라는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웅보다는 대웅제약을 사는 게 낫겠죠. 이제 대웅은 지주사니까. 자, 제가 왜 대웅제약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실적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어마무시한 실적을 계속해서 자랑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제 23년도에는 무려 1,200억이라는 영업이익을 올렸고 요번에 24년도에는 1,380억이라는 영업이익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11배, 1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의약품을 꾸준하게 판매를 하면서 지금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꾸준하게 불어나고 있는 이런 회사가 지금 PER 11배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금리 인하와 맞물리게 되면은 원래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지금 당연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강하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다가 지금
지금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되게 부담이 없는 게, 자, 여기서 주가가 좀 많이 눌려서 이제 바닥권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슈팅 주기 시작하면 기본 한 2배 정도는 올라가요. 물론 이제 시간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 정도의 기간을 잡고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은 딱 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시장 약간 좀 애매한 시장이었어요.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냥 좀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는 이런 시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한 번 더 이런 지금 코스피 지수의 반등가 나와줄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좀 불려 나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곧버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의 해지를 좀 걸어 놓으면은 남들 또다시 막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와 미치겠다 이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제 영상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